그냥 봐도 재미있을, 만일 부시를 한다면 더 재미있을. 혹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모두 다 알고 있다면 꿀잼있을 영화 바이스.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또 보는 또바입니다. 오늘은 영화 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목 그대로 미국 전 부대통령 딕 체니에 관한 정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큰 흥행을 올리지는 못할 건데요. 딕 체니? 그게 누구야? 정치? 아니 꽃피고 놀러 가야 되는데 무슨 정치? 그것도 미국 정치? 아마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개봉한 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았지만 어떤 큰 이슈가 기적적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 이 영화는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른 속도로 스크린에서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저는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합니다. 정치나 사회 이슈에 관심 없으신 분들 아주 많은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일수록 이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가 상정한 주요 관람자가 바로 그러한 분들입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도 재미있게 보시라고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화 자체로도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거기에다가 빠른 호흡과 기발한 편집,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이 아주 빼어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흥미로운 특징은 이 영화가 여타의 다른 정치 영화와는 풀어내는 장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의 정치 영화는 드라마라는 장르를 이용하죠. 정치가 혹은 정치인을 다룬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의 행보에 발맞춘 큰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가 성립이 되고 우리의 감정은 그에 맞추어서 너울거리죠. 또한 안모와 모반, 배반과 배신, 각종 권모술수가 등장하면서 영화적 긴장감을 배가시키죠. 하지만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뚜렷한 사건이 없고 기승전결이 없으며 극적인 긴장감이 없습니다. 블랙 코미디를 표방하는 이 영화는 사실 드라마보다는 다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인지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 떠올랐습니다. 화씨 9.11 또한 부시 정부의 아둔함과 극악함을 폭로한 영화였죠. 하지만 의아한 건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에서조차도 우리는 분노와 아쉬움,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의 동요를 느꼈으면서도 극영화인 이 바이스에서는 그것보다 덜 감정의 동요를 느낀다는 겁니다. 오히려 냉소에 가까운 웃음을 짓게 되죠. 저는 이게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이 영화로 관객들을 선동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충실하게 팩트를 알려주고 그 이후의 일은 관객에게 맡기는 거죠. 감독은 심지어 이 영화를 본 이후에 관객들의 반응까지 미리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소 냉소적인 뼈 때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쿠키 영상은 이 영화의 백미 중의 백미인데요. 영화를 보실 분들은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올라오는 쿠키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쿠키 영상엔 이 영화의 주제, 의미, 그리고 우리의 역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짧은 영상에 다 담아내고 있어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이 영화의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바이스는 매우 이상한 인물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딕 체니예요. 딕 체니는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들 부시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인데요. 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며 미국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국제 정세에 크나큰 타격을 입힐 만한 일을 자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물 영화치고 이렇게 주인공에게 정이 안 가고 감정이입도 안 되고 뭐 하나라도 이해가는 구석이 없는 영화는 처음 봤어요. 이 영화는 이 인물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은 최소한의 호기심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인물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는 대개 그 인물에 대해 아주 조금이라도 알게 되거든요. 이해를 하게 되거나요. 하지만 이 영화 바이스는 다 보고 난 뒤에도 딕 체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그를 이해하게 되지도 않죠. 그저 팩트만 알게 됩니다. 그가 한 여러 가지 악행들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 딕 체니에 대해서는 알게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영화가 시작되면서 영화는 아예 선언을 해요. 딕 체니는 매우 비밀스러운 인간이라 우리 제작진은 그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주 열심히 했다. 이런 선언을 하죠. 하지만 그 선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이게 다 핑계같이 느껴져요. 왜냐면 애초에 감독은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스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것을 암시하는데요. 영화는 정치인의 입과 생각과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요. 영화는 정치하는 딕 체니와 아버지 딕 체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입니다. 이 영화는 그 부분을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이면 뭐합니까? 세계를 이러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데 감독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감독에게 정치인 딕 체니를 다루면서 그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다루려는 시도는 애초에 없습니다. 대신 그가 정치인으로서 내린 여러 가지 결단에 대해서 보여주죠. 왜냐하면 인간 딕 체니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인 딕 체니는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는 인간 딕 체니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은 이 점을 딕 체니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물 영화의 공식을 깬 이 영화가 주인공으로부터 관객을 이렇게까지나 멀어지게 한 데는 사실 이 영화에 독특한 화자에 있는데요. 화자가 누군지 알려드리는 것 또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영화의 세 번째 흥미로운 특징은 바로 독특한 편집이에요. 이 영화의 감독은 빅쇼트를 만들었던 아담 맥케이입니다. 빅쇼트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파헤치며 월스트리트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면서 감독이 무기로 썼던 것이 바로 이 편집입니다. 그때도 어려운 금융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재기발랄한 편집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에 자신의 메시지를 쏙쏙 집어넣었었는데요. 만일 그저 설명과 나열로만 이야기를 진행시켰다면 관객들은 하품이나 하면서 감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거예요. 감독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차용합니다. 어려운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서 최대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고자 화려한 편집 기술을 사용합니다. 영화 중간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거나 배우가 직접 카메라를 응시하고 관객에게 말을 건다거나 이런 장면들은 어쩌면 조금 과한 장난처럼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저에게는 매우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딕 체니가 이제 정계를 떠나서 가족과 오붓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중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장면은 그저 재미로 넣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고 이대로 가족과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감독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은 장면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한 이 영화의 편집의 백미는 바로 레스토랑 씬입니다. 딕 체니와 일당들이 레스토랑에 앉아 있어요.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설명을 해요. 근데 메뉴가 좀 이상해요. 스테이크나 와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대중과 세계를 궁지에 빠뜨리고 위협할 온갖 악행과 악덕들이 바로 그 메뉴입니다. 웨이터는 그 악덕들을 아주 맛깔스럽게 소개하고 딕 체니와 일당들은 입맛을 다시면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몽땅 다 주문하죠. 저는 이 장면이 매우 인상 깊으면서도 뼛속 깊은 아픔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시시덕거리면서 결정 내린 정책들은 결국 이들의 배를 두둑히 불려주겠지만 그로 인해 어딘가에서는 고통받을 수십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저에게 매우 공포스러운, 어쩌면 최근에 봤던 어스보다도 더욱더 공포스러운 그런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특징 마지막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와 분장입니다. 20kg을 찌웠다는 크리스찬 베일이나 아니 도대체 그 얼굴에서 어떻게 부시를 끄집어낸 걸까 싶은 샘 로겔은 그렇다 치고 콜린 파월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저는 제가 영화가 아니라 옛날 뉴스를 보고 있나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싱크로율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번 리뷰에서 더 이상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리뷰들에서도 상세하게 많이들 들으실 것 같아서요. 한마디만 붙이자면 작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의 트로피는 어쩌면 잘못된 집으로 간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3S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3S, 3개의 S인데요.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섹스, 이 3가지 S로 대중의 눈을 돌려서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적 무관심을 일으키고 지배자가 대중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멍청한 국민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이죠. 이 영화는 적어도 내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미도 있죠. 영화 바이스 추천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올게요. 안녕.